한 5개의 강좌로 이제 쭉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육의 모습들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은 마음 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과 같이 이런 주민들이 같이 마음을 열고 친근감을 느끼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마음 열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도 제가 견학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은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라고 하는 워크숍입니다. 주민들이 낯선 사람의 시각이 되어서 자신의 동네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사진을 찍어보고 기록을 하고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하면서 우리 골목에 뭐가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그 워크숍에 참여했던 주민분들이 굉장히 신나해 하셨어요. 신나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시각으로 동네를 들여다보니까 동네에 전혀 다른 게 보이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이 이분들로서도 굉장히 생소하기도 했고, 그렇게 보면서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자그마한 어떤 실마리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들이 신나해 하시더라고요. 교육을 끝내면서 이제 고민이 이제 5개의 강좌를 진행하면서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발견된 과제를 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제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마을의 해결 운동으로 주민들이 발견한 이 과제를 자신이 나서서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운동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 작업을 위해서는 다시 후속 작업을 했습니다. 조직을 만들고요. 조직을 저희는 동창회라고 만들었습니다. 자치대학을 졸업했으니까요. 자치대학 동문들이 모여서 다시 2차 과정을 했습니다. 대학원 과정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3강을 했는데요. 이 과정은 뭐냐면요. 앞에 진행했던 5개의 강좌를 통해서 마을의 개선 과제가 발굴이 됐고요. 개선 과제를 이 2번째 심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은 뭐냐? 어떤 역량이 더 필요한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여기에 더 참여를 시켜야 될 것인가? 주민들한테 우리가 찾은 과제를 전달하려면 어떤 설득력이 필요할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대학원 과정을 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런 것은 관의 도움을 빌려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기획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다시 수정한 과제들을 재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그 당시에 했던 워크숍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2차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희 마을에 있는 우리 관양 이동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도 확인을 했고요. 그 자산을 이렇게 저렇게 개선하면은 굉장히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도 될 수 있겠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들끼리도 이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 간에도 굉장히 어떤 새로운 어떤 인간관계,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목표를 새롭게 재설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정했던 목표들을 더욱더 다듬어서요. 핵심적인 과제로 저희는 길을 잡았습니다. 관양동을 가로지르는 많은 길,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있고요. 물이 다니는 물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양동에 살지는 않지만 매일 관양동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다니는 통근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매일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는 통학로도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길의 환경들을 개선하고 길을 다니는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우리가 꿈꾸는 마을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로 길을 중심으로 저희가 컨셉을 모았습니다. 그 길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것이 다리였고요. 관양동에 굉장히 다리가 많습니다. 이 다리를 우리들의 소통의 상징으로 만들자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통근로를 실크로드로 만들자. 마을의 경제를 살려내는 장터를 만들자. 거기에다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가 문화가 넘치는 통학로가 되게 하자. 그냥 매일매일 학교를 쫓기듯이 가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그 길을 가면서 문화적인 어떤 감수성을 느끼는 그런 통학로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이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프로젝트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저희가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금도 받았는데 저희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주민들이
심사관들이 왔을 때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동네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전문가다. 그러니 심사관들이 오면 우리가 알려주자, 가르쳐주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뭘 꿈꾸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을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우리 계획을 알려주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마을을 실제로 변화시켜내는 것은 당사자이자 주인인 주민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주민 참여 활성화에 몇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장벽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가야 될 과제들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 미비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행정과 민이 함께 변화를 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행정의 기본 틀은 책임 행정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관한 것들이 과제들이 행정에서 행정을 운영하는 기본 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주민들이 마을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려고 벽화도 그리고 뭐 길도 새로 바꿔내고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됩니다. 이게 공공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바꿔냈을 때 과연 이것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 공공자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까지는 시청이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 관리 주체와 개선하려고 하는 주민들 사이에 아직도 이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죠. 주민들은 이거 하자라고 의지들이 모이면은 그 다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의 체계는 되게 어떤 하이어라키가 있습니다. 결정의 과정들이 주민들의 결정 과정과 다릅니다. 이러저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장벽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런 관양이도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주민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는 주민 참여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같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Learning to live together입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 저는 주민 참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또다시 필요한 과제는 평생학습의 관점을 가지고 학습하자. 이 학습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국가 통치의 리더십은 공공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초점이 두어져 있고요. 시장 경영의 리더십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마을 자치의 리더십은 협동과 배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삶의 원리로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재 관양이동은 그것을 학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